자, 드디어 이제 해수의 어떤 변인들을 다 봤고요. 이제 표충순환과 심층순환을 할 겁니다. 자, 표충순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표충순환은 그 전에 영상과 이번에 표충순환 다루는 거는 한류와 난류 정도로만 다룰 거고요. 이 표충순환이 어떻게 심층순환이 되는지, 그 다음에 심층순환에 보통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보거든요. 대서양의 심층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심층순환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다음 영상에 나오는 지구온난화와 그래서 복사평형, 온실효과와도 관련이 있고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고, 이것까지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무역풍의 변화에 따라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심층순환, 표층순환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류와 난류, 그 다음에 심층순환 부분 간략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충순환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우리 얘기했었죠. 표충순환 결국 바람에 따라서 이동하는 뭐였습니까? 풍성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풍성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 표충순환에서 우리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자, 한류와 난류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아주 잘 알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류와 한류가 있습니다. 난류, 한류 이렇게 있으면요, 온도는 수온은 어때요? 수온은 뭐가 더 높습니까? 난류가 높죠. 그러니까 따뜻한 란자를 쓰는 거고요. 한류가 수온이 낮고요. 자, 수온이 높아서 염분 같은 경우에는요, 연분은 수온 따뜻한 게 짜요. 그래서 염분이 난류가 높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낮고요. 그 다음에 용존 산소량, 우리 사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다는 어떨 때 더 스파클링이 더 많습니까? 바로 냉동실에 있을 때 굉장히 찰 때 용존 산소량이 많죠. 그래서 한류에서 용존 산소량이 많고요. 난류에서는 용존 산소량이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 염류, 플랑크톤이죠. 먹을 것들, 고기들 먹을 거 어디가 많습니까? 바로 찬 곳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용승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풍성순환 요 봤으면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에서 아니 중학교 2학년에서 배워요. 2학년 1호 개정교육과정 2학년에서 배우는데요. 자, 이거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일본 그려줍시다. 일본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 옆쪽으로 무엇이 흐르느냐? 자, 무엇이 흐르냐면 굉장히 따뜻한 해류 쿠로시오 난류가 흐릅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오는 쯤에 어디서 갈라지냐면, 자, 이쪽에 쓰시마가 있거든요. 요렇게 대한해협 쪽을 요렇게 지나옵니다. 대한해협을, 제가 지금 그림을 대강 그려서 그런데요. 대한해협을 지나와요. 그래서 이 쓰시마 섬을 지나는 같은 쿠로시오 해류 난류였죠. 얘도 난류입니다. 저위도에서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대한해협을 지나고 쓰시마섬, 대마도를 지나는 여기가 바로 쓰시마 난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쓰시마 난류에서 또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 우리 동해로 갈라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동한 난류라고 얘기를 하고, 동한 난류는 결국에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북한을 따라 내려오는 찬 해수, 북한 한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자, 이 대한해협에서도 갈라 나와서, 자, 이렇게 올라오는 거, 황해 쪽으로 오는 거 바로 황해 난류입니다. 황해 난류고, 이쪽 안에도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요, 북한 한류하고 그 다음에 동한 난류, 황해 난류, 그 다음에 쿠로시오 해류 정도입니다. 자, 북한 한류랑 동한 난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굉장히 좋은 황금어장, 조경수역이 발달하고요. 황금어장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찬 공기랑 찬 해수랑 따뜻한 해수가 만나는 구역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봤다면요, 이제 심층순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순환. 심층순환은요, 우리 표층순환이 풍성순환이었다 한다면 심층순환은 바로 열과 염분에 의한 순환입니다.
결국 이 열이 뭐예요? 수온이죠. 수온과 염분에 대한 순환입니다. 자, 심층순환은 결국에 밀도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얘는 가라앉아야 되는 순환이죠. 왜냐면 심층수니까요. 네, 그래서 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밀도류는요, 결국에 수온과 염분의 변화가 있고요. 이때 수온과 염분 변화가 결국에는 밀도 차이랑 관련이 있게 됩니다. 우리 TS 도표에서 보면은 염분이 훨씬 더 큰 변수였나요? 수온이 더 큰 변수였나요? 바로 수온이 네,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되고요. 이때 자, 밀도 차이, 그러니까 결국에 밀도 차이는 뭐냐? 자, 밀도가 큰 수계, 우리 밀도가 큰 수계가 네, 밀도가 작은 수계를 밀어 올립니다. 이게 바로 밀도류의 기본 원리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기느냐? 자, 심층수는 어떻게 생기느냐? 보면요. 자, 표층의 수가 수온이 낮아집니다. 수온이 낮아지거나 혹은 수온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평범한 물이 얼게 되죠. 그러니까 표층의 수가 수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얼음이 얼 때는 소금물이 어는 게 아니라 순수한 물이 얼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염분이 네,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밀도가 커지고요. 밀도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가 침강하죠. 네, 이 침강한 게 결국에 뭐다? 네, 심층해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층해수의 기본적인 모형은요? 모형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결국에 질량 보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량 보존의 개념이 뭐예요? 전혀 0에서 무가 생성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질량 보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네, 어디선가 가라앉으면요. 어디선가 물이 이렇게 가라앉죠. 그러니까 침강을 하게 되면 가라앉는 거는 결국에 다른 해양에서 어떤 걸 일으킨다? 다른 해양에서 네, 상승을, 그러니까 물이 상승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는 결국에 다른 해양에서 상승한다는 거죠. 우리 플룸 구조론도 마찬가지잖아요. 플룸 구조론에서 보면은 네,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니까 이 하강한 질량만큼 다른 데서 상승하는 플룸으로 나오는 것처럼 얘도 결국에는 가라앉으면 네, 다른 해양에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모형을 보게 되면 결국에 극지방과 적도에서의 아주 큰 0도에서 90도 간의 전지구적인 어떤 모형인데요. 자, 보게 되면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강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매우 좁은 극지방에서 네, 차가운 바다에서 이렇게 침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침강이 일어나면 결국에 네, 다른 데서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승이 매우 좁은 데서 침강이 일어나지만 상승은 이 침강한 그 이후부터 적도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요. 자, 적도에서는 온도가 높으니까 결국 극지방으로 표층수가 어떻게 돼요? 표층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단면도로 보면요. 네, 그래서 표층류가 이동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요거를 이제 표층류와 심층을 단절하는 수온 약층이 있을 건데,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지금 적도 쪽에서 발산을 하니까 용승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용승이 일어납니다. 자, 요 부분, 네, 바로 수온 약층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수온 약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심해층에서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수온 약층 쪽에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침강은 매우 좁은 이런 차가운 바다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상승은 어떻게 일어난다? 상승은 네, 온대에서 네, 중위도에서 저위도까지 열대까지 모두 일어나고요. 넓은 바다에서 네, 천천히 상승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와 가장 이제 연관이 잘 되는 게 그러니까 표층류부터 해서 우리 침강, 그 다음에 이런 중층류까지 잘 보이는 게 바로 대서양입니다. 그래서 대서양 부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서양에서 보통 묻는 그 심층순환의 얘기는요, 아직까지는 이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에 이런 남극 여기 있고요. 단면을 보게 되면요. 자, 제일 밑에 땅바닥을 타고 흐르는 게 바로 뭐냐면 남극 저층수고요. 저층수고 남극 저층수가 한 요 정도 흐른다고 합시다. 굉장히 대충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고 북대서양 심층수가 여기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남극 중층수도 존재를 합니다. 남극 중층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표층수가 흐르게 되는데요. 흐르게 되는데 요거를 보면 그 흐름을 보면요. 남극 저층수는 요렇게 흐르고 남극 중층수도 요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데 북대서양 심층수는 아이슬란드 쪽에서 가라앉아 가지고 요렇게 반대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흐르고 표층도 요렇게 흐르게 되죠. 대강 요런 형태로 흐르는데요. 요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랑 함께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로 저층수랑 심층수랑 무엇이 아래에 있느냐 합니다. 자, 저층수는요. 자, 영어로 얘기를 하면요. 바텀워터예요. 바텀워터니까 결국에 뭐예요? 바닥을 흐르는 거고요. 심층수는 뭐냐면 바닥은 아니에요. 얘는 영어로 하면 딥워터거든요. 그러니까 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텀보다는 위에 있죠. 얘는 중층수는 미들워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층수하고 저층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뭐 심층수랑 저층수에 관한 얘기만 나오는데요. 자, 요거 보면은 이제 저층수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해저를 따라서 북쪽으로 가죠. 왜냐면 우리 지구에서 보면 남극이 여기잖아요. 위로 가야 되죠. 얘는 찬 거니까 더 밑으로 가지 않고 저위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저를 따라서 북쪽으로 가게 되고요. 북쪽으로 흘러서 남극 전충수는 어디까지 가냐면 30도 N,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지금 북위 30도까지 흐릅니다. 이게 남극 저충수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어디까지 흐르냐면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린란드에서 흐르죠. 그러니까 북대서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남극 저층수고요. 얘는 북대서양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80도 S. 지금 남반구고요. 북대서양 심층수 한 요쯤 남극 중층수 하고 있는 요쯤이 어디냐면 이미 요쯤이 0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북반구 쪽으로 다 넘어간 거죠. 자,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린란드에서 만들어져서요, 침강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60도 S,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지금 남반구 60도까지 흐릅니다. 남반구 60도까지 흐르고요.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 중층수는요, 얘는 60도 S, 그러니까 남반구 쪽에서도 중위도 쪽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20도 N까지 보통 갑니다. 북위 20도까지 보통 흘러요. 우리나라 근처까지는 안 오고요. 그 밑에까지는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밀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자, 밀도라고 했었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남극 저층수죠. 그러니까 밀도는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북대서양,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랑 연관이 되냐면 TS 도표랑도 연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남극 저층수는 왜 이렇게까지 밑으로 밀도가 극도로 낮아지면서 커질까요? 왜 밑으로 흐르냐고 하면요, 결빙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물이 얼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염분이 상승하면서 밑에까지 가라앉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층수 보면은 남반구에서부터 북반구까지 다 휘젓고 다니죠. 다 휘젓고 다니는데 그 역할이 왜 그러냐? 자, 그리고 어디서 가라앉느냐? 자,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휘젓고 다닐까요? 바로 열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지구의 열평형을 위해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상승이 되고 하강이 되는지를 제가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자, 요것과 관련된 거는요,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어 서모할라인 서큐레이션 치면은
굉장히 많은 질 좋은 그런 사진들을 볼 수 있고요. 서머 한라인이 아까 얘기했던 열염순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자,青강지역하고 용승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서양을 기준으로 모델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대서양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북미, 남미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 부분을青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青강지역 결국에 뭐예요? 북반구에서도 북대서양 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青강을 여기서 해서 이것과 관련된 영화가 우리나라에 투모로우 있죠. 투모로우.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요. 요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빙하가 녹게 되고 빙하가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녹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물이 녹잖아요. 소금물이 녹는 게 아니라. 근데 물이 녹으니까 염분은 낮아지죠. 염분 낮아지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이青강을 해야 되는지青강을 못하는 거예요.青강을 못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열을 전달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북반구는 더 추워지고 남방 이쪽 적도 쪽은 훨씬 더 뜨거워지면서 이쪽 고위도 지역에 소빙하기가 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심층순환의 모형을 굉장히 잘 적용한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이거 꼭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북대서양 지역에青강 지역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 쪽에青강 지역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남극 저충수 만드는 거예요. 네, 남극 쪽에도 남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외울 때 남미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이렇게 있고요. 용승 지역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인도양 쪽에 인도양 쪽에 하나가 있고 이거 인도거든요. 인도양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쪽에 캘리포니아 옆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는요. 이렇게 지도가 나올 수가 있지만 지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만 만들어져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지도가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치 대략적으로 외워주시면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심층순환이었고요. 근데 심층순환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엘니뇨, 라니나 들어갈 건데요. 그 전까지 심층순환 부분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